맹모삼천지교와 세옹지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모삼천지교입니다. 맹자는 맏맹, 맏아들 맏딸 할 때 맏맹자로도 쓰이고 성씨로도 쓰입니다. 맹씨라고요. 모자는 어머니 모자입니다. 맹모음은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석삼자 옮길 천자 3번 옮겼다. 어조사지자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합니다. 교자 가르칠 교자. 해석은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천 옮겨서 한 가르침.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맹자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맹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맹자는 어머니 아래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능력의 차이가 많이 없어진 요즘 정보화 시대인 요즘도 부모님 2분이서 열심히 벌어야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2300년 전 맹자가 살던 때는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공동묘지에서 사는 맹자의 모습입니다. 왜 하필 공동묘지였을까요? 가난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아마도 가장 집값이 싼 곳을 찾다 보니 공동묘지 근처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공동묘지는 갈데없는 사람들,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3, 4살 때는 모방기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노는 때이지요. 어허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딸랑 상해 나갈 때 하는 소리입니다. 맹자는 이런 소리나 장례 치르는 모습을 흉내내며 놀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시장 근처로 이사갑니다. 세 번째 그림은 시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왜 시장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은 시장 근처에서 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았을 겁니다. 이곳에서 맹자는 싸요 떠리 하며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이곳도 아들을 키울 곳은 못 되는구나 하고 맹자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서당 근처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맹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자, 맹자가 공잘맹잘하며 공부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며 맹자 어머니는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자, 그럼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 그렇게 써있죠. 사람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또는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자, 맹모삼천지교 몇 자이지요? 6자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4자로 말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를 앞에서 4자 끊으면은 맹모삼천, 뒤에서 4자를 끊으면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맹모삼천지교와 맹모삼천과 삼천지교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세, 변방은 국경이란 말과 같습니다.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맞자. 세옹음은 국경지방에 살고 있는 늙은이의 말, 지자는 뭐하는 변방에 살고 있는 늙은이의 말, 이게 해석입니다. 의미는 이따 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옛날 말은 지금으로 치면은 중대형 자가용 또는 고급 트럭 또는 트랙터 역할도 했습니다. 말은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처럼 서민들은 값도 싸고 유지비가 덜 드는 당나귀나 노새를 키웠습니다.
자, 변방은 국경인데 왜 국경이 등장할까요? 그냥 마을에서 말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간 말은 찾으러 갈 수가 없지요. 국경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국경 마을에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의 가장 큰 재산은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어느 날 말이 국경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큰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불행한 일이지요. 세 번째 그림은 불행을 당한 이 집에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면서 전혀 서운한 기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림 보십시오.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멋진 짝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재산이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불행했던 일이 행복으로 바뀌었지요. 다섯 번째 그림은 행복한 이 집을 축하하러 동네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이것이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며 전혀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말 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노인은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며 전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다네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적들이 쳐들어오자 동네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대부분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여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고 그 덕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세용지만데 그 의미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다고 합니다. 기후가 사시사철 따뜻하여 옷과 집도 그리 필요 없고 큰 적이 없어서 군대에 갈 필요도 없고 손만 뻗으면 바나나와 야자 같은 먹거리들이 풍부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자, 문명은 조금 부족한 곳에서 그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황하유역은 황토흙물이라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 흙냄새를 없애는 과정에서 차가 발달했다고 하고 독일은 빙하가 석기 성분을 쓸어다 놓은 토양이라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서 보리차를 끓여 먹는 과정에서 맥주가 발명되었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알프스 산지에 있어서 농사를 지어먹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정밀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단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불행했던 일이 행복으로 바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의 어느 아저씨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승용차에 살짝 받쳤습니다. 교통사고니까 불행한 일이지요. 트럭이라 차에 큰 이상이 없었고 살짝 부딪혀서 아픈 곳도 없어 아저씨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승용차 기사가 보령병원으로 억지로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하는 과정에서 간암 초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간암 초기라 아주 쉽게 종양을 제거하고 현재는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불행했던 사고 덕에 건강을 되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2001년 9월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프로 골퍼가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아주 상금이 큰 골프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골프채 등 장비를 가진 캐디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못 타고 말았습니다. 골프 선수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골프 선수가 타지 못하는 바람에 표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이 기분 좋게 비행기에 탑승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되어 미국 무역센터를 들이받았고 무역센터 건물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9.11 테러였습니다. 반대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또에 당첨되는 거지요. 몇십억, 어느 날 갑자기 몇십억의 돈이 나에게 온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또에 당첨되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